반갑습니다. 한희입니다. 오늘은 공모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할 때 이미 상장된 주식도 있고 상장되기 전에 공모주를 통해서 주식 청약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모주 청약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남들이 좋다 하니까 공모주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고, 공모주를 하시는 분들을 물어보면 청약이 어떻게 되는지, 수요 경쟁률을 받는지, 기간 예측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고 돈이 된다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덤비는 것인데, 대부분 주식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걸 파악해야 되는지,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은 절대로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공모주 청약에 대한 내용 1탄으로 공모주에 대한 개념 및 공모주 청약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내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탄은 공모주를 실제 공모주 청약 일정에 맞게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실제 청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탄으로 공모주 청약에 대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 내가 과연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투자자들이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느냐?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공모주들은 상장이 되면 보통 공모 주가보다 항상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모주 청약을 하고 상장일 첫날에 대부분 다 매도를 합니다. 크게 오래 들고 있을 이유가 없고 대부분 상장 당일에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모주를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 커뮤니케이션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일정에 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업체인데, 대부분의 공모주 청약 업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지만 그 중에서 38 커뮤니케이션이 유명하고, 공모주 청약 일정에 맞게 확정 공모가나 그렇게 바로바로 빠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SOS랩이라는 이런 공모주 청약이 있는데, 공모주 일정이 전부 다 나와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SOS랩에 대한 부분과 업종과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총 공모 주식수, 상장 공모, 그리고 희망 공모가액 7,500에서 9,000원이 나오고, 이기에 따라서 수요 예측일, 공모 청약일, 납입일, 환불일, 그리고 상장일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 보호 합약 비율이라든지 수요 예측 참여 내역이라든지 경쟁률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 사이트가 어디에 있냐면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다트라는 건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SOS랩을 검색을 하고 투자 설명서를 갖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클릭해서 보시면 한 중간 정도쯤에 주당 희망 공모가액이 나오고 확정 공모가가 나옵니다. 확정 공모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둔 이유가, 보통은 희망 공모가액이 7,500원에서 9,000원인데 약 한 2,500원 정도 더 높게 잡았네요. 이런 내용이 밑으로 쭉 내려서 본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전체의 75%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50만 주가 기관 투자들의 주식 수입니다. 기관 투자 배정 주식 수가 1500 하나 둘 셋이 되고,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기관 투자 운용사 투자 매매 연기금 기타 해외 투자 기관들이 쭉 이렇게 전체에다 주식을 청약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수량 합계와 나누기를 한 다음에 기간 투자자 배정 주식수를 나눠주면 총 1072.30이라는 경쟁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밴드, 수요 예측 밴드 상단 초과 부분이 전체적으로 건수는 2202건이고 수량으로 따지면 1594, 355, 500 수량이 이렇게 주식수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밴드 상단 초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본 다음에 가격이 미제시돼 있는 것이 12건이고 12,000원 이상이 된 것이 1963건 이런 식으로 신청 수량이 나오고 6개월 확약 돼 있는 부분, 3개월 확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대부분 다 미확약으로 바로 팔아버리는 뜻이죠.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오래 그렇게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약이 낮으면 조금 더 치고 빠지는 그런 정장이구나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다시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이번에는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고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47만 5천 주가 나오고 청약 증금률은 50% 이렇게 나오고 최소 수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이 있다면 비례 배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몇 천만 원 단위지만 요새는 기본적으로 조금 경쟁률이 센 것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쉽게 한번 넌지시 던져본다고 생각하시고 균등 배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SOS랩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입니다. 그리고 청약 단위가 10주이기 때문에 50주, 60주, 70주, 100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균등 배정으로 최소 청약 수량을 신청을 하려면 확정 공모가가 11,500원입니다. 11,500원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7만 5천원이 나오고 거기서 청약 증거금은 나누기 2를 하시면 됩니다. SOS랩 같은 경우에는 50주 이상을 신청해야 되고 청약 증거금으로는 18만 7,500원이 있어야지만 한국투자증권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트 여기에는 SOS랩에 관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상한, 투자 위험에 대한 요소, 이런 전반적인 있고 회사의 개요 내용, 사업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38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BNK 투자증권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고 의무부의 하각, 수요 예측한 경쟁률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자체도 제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관련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볼 수가 있고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라든지 밴드 상단 초과 비율, 수요 예측 경쟁률, 주가 범위, 상장 당일에 최소 마이너스 40%에서 최대 400%까지 주가 범위가 이렇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내용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각 기업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을 나타내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 역시 어느 정도 되는지 평균을 나타내고 이게 높은지 낮은지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악을 해본 다음에 충분히 할만하겠다. 이 기업 같은 것에서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서져 있어야지 내가 청약을 하고 이렇게 조금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개념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무턱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청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예측 경쟁률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확정 공모가가 얼마 되는지 내가 이 정도에 몇십만 원 투자한다, 몇백만 원 투자해서 상장 당일이나 그래도 2배나 3배나 4배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십만 원, 또 적게는 몇만 원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모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프트 업이라든지 이노스페이스라든지 희망 공모가가 36,000원대, 4만원대, 5만원대, 6만원대 거의 5만원대가 넘어가면 이노스페이스도 마찬가지죠. 제가 볼 때는 이노스페이스도 5만원 이상이 나오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만원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모 가격 단위 자체가 희망 공모가 5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은 꽤 큰 공모주입니다.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1000대 1은 기본이고 2000대 3000대는 그냥 가뿐하게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확정 공모가가 5만원대로 이렇게 이상 되는 것은 개미들한테는 오히려 더 안 좋고 제가 주력으로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스트 바이오메디컬이라든지 3만원대 이런 식으로 이노그리드라든지 35,000원대 4만원대 저는 오히려 더 이런 데를 더 주력으로 하고 5만원대 넘어가는 것은 균등 배정으로도 조금 힘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상장 당일에 어떻게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알 수는 없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나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경쟁률을 토대로 해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매출액도 모르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지도 않고 회사가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모주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 모으는 이유 자체가 기술특례 상장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기술특례 상장을 해주는 것인데 무조건 기술특례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 4년 안에 매출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점이나 경제 상황이나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공모주 청약이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주가 무조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 쏠쏠하게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고 상장 당일에 주가 범위가 400%가 돼서 따따블이 되면서 이렇게 대박이 터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은 투자 최소 몇십억씩 하시는 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돈 있는 분들의 얘기지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렇게 많이 투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을 벌기는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 착각 속에 살지 마시고 제발 사기 좀 당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치킨 값을 번다느니 그런 소소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파악해 보면서 최소 그래도 몇백만 원 투자했으면 몇십만 원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파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시간 투자해가지고 몇십만 원 버는 거는 나쁜 거 아니고 정말 똑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공모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모주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공모주 청약을 실제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도 있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도 있는데 복잡한 내용을 빼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한번 실제 상장 당일에 청약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